레슬링 선수로 시작해서 네. 뭐 목사님도 있었고요. 네. 뭐 옷도 맞추려고 했었고. 네. 그 쫄쫄이 옷이거든요. 매일 다른 사람. 네, 아, 오늘 그러면 성수 17. 미키 17처럼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건축공학과 19학번 휴학생, 24년도 과기대 아이돌 투어버스의 유성, STBS 37대 실무국장, 괄호 열고 활동기간 7학기, 물리 3수강 해야 되는 남자, 유튜브 3대 얼짱 과기대편 약 1분 출연자, 유국장님을 아세요라는 영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교직원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유성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건축공학과 19학번 유성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대급으로 소개 멘트가 좀 길었어요.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다 저죠? 그죠? 그렇죠. 요즘 뭘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칭호를 얻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칭호가 생기는 게 게임하는 것 같아요. 네. 별명 만드는 것처럼 네. 즐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저를 섭외하신 거죠? 제가 앞선 편들을 봤거든요. 네. 교수님 나오시고 막 PD님 나오시고 네.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아 이게 맞나 내가 여기 나가는 게 맞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 좀 부담감이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그래도 독서를 하긴 하는데 네. 막 알라딘 중고서점 가가지고 네. 막 머리에 이것저것? 마음의 양식을 쌓고 아, 예. 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예, 될까 예, 싶어서 예, 예. 저희가 섭외한 이유는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매번 매화 때 소개하는 것처럼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쪽 회차 때는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이 다양하시니까 그 다양한 전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걸 보는 타겟층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면 학생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또 궁금해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작년에 네. 그 아이돌 과기대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저 팬싸도 과기대를 하고 흔들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적절한 게스트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개해 주신 게 많다 보니까 학생 한 명 섭외한다면 좀 가득가득 담겨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특별한 게 네. 처음으로 저희가 야외 그러니까요. 촬영이잖아요. 또 이렇게 벚꽃도 네, 벚꽃도 예쁘게 폈고. 너무 좋아요. 그죠? 바람도 이렇게 불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항상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벚꽃도 폈으니까 나와 보자 해서 이쪽 측면에 이제 벚꽃이 많이 보여서 오. 제가 원래 5월사인데 네. 자리도 양보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또 자리입니다. 외널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캠을 뭐 어떻게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진짜 예뻐요.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네, 촬영에 임해주세요. 오늘 하루 감사를 담아서 네,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좀 다시 돌아와서 네. 근황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24학년도 1학기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퇴임해버리셔가지고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퇴임이라고 하면은 뭔가 네.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방송국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음.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5학기인가요 임기가? 그쵸? 근데 저는 7학기를 했잖아요. 네. 일단 임기를 넘겼죠. 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결국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잘 끝내고 일단은 작년 한 해는 캡디도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그 CCM이라고 기독교 음악에서 네. 가수로 옹기장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감사하게 오디션을 보고 당당히 합격해서 아, 그게 오디션이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가수인데 앨범을 지금 어. 마침 저희가 지금 10집 앨범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하셔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네. 작년에 그 팀으로서 뭐 일본도 다녀오고 네. 미국도 다녀오고 하면서
월드스타의 모습을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접 체험 네, 작년 한 해는 그렇게 살았고 올해부터는 제가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죠?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 12월 말부터 다녔던 학원이 지금 1차 종강을 해서 네.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정해져 있나요? 개강 날짜가? 정해져 있진 않고 네. 보통 이제 한 수업당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하는데 이제 기본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기본반 수강하고 이제 다음 종합 좀 심화반을 수강하기 위해서 잠시 연습하고 쉬는 기간 중에 마침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왔네요. 네. 그 아나운서 사실 저랑 그때 네. 작년에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제 고민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죠, 말을 그죠, 그죠.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마이크를 통해서든 뭐 화면을 통해서든 그렇죠. 그냥 내 목소리와 내 모습이 전달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의 수단으로서의 아나운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라디오를 해도 좋고 뉴스를 해도 좋고 뭐 캐스터, 스포츠 캐스터를 해도 좋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따르게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한 건데 네. 그래서 꿈이 목사님이었던 적도 있어요. 정말요. 목사님도 사실 매주 그렇죠. 마이크를 통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꿈이 그것도 아직 꿈의 포함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꿈을 네. 찾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꿈까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맞을 수도 있는 게 제 첫 네. 꿈이 뭐일 것 같으세요? 첫 꿈이요? 네, 농구 선수? 아닙니다. 그러면 제 첫 꿈은 네. 선수는 맞아요. 선수? 네, 수영 선수?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첫 꿈입니다. 3학년 달리기 때. 선수? 아닙니다. 뭐죠? 레슬링 선수.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꾼 첫 번째 꿈이 레슬링 선수였어요. 혹시 그때 통통하셨나요? 그죠. 그때는 이제 몸집이 있고 네. 또래보다 일단 한 뼘 머리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나는 피지컬로 승부한다. 내가 그냥 달려가서 몸만 부딪혀도 이길 것이다. 네. 라는 생각에 레슬링 선수를 꿈꿨었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꿈은 뭐가 그래, 있을까요? 레슬링 선수로 시작해서 네. 뭐 목사님도 있었고요. 네. 뭐 여차저차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은 파일럿, 오. 비행기 조종사. 왜죠? 제가 하늘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하늘을 매일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맞아요. 직업이니까 꽤나 낭만적이죠. 예. 잠은 자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였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뮤지컬 오. 배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3학년 때는 뭐 대한민국의 입시생과 동일하게 그냥 머리 빡빡 깎고 진짜요? 네, 저 머리 빡빡 깎았어요 그때. 그 자료 사진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하신다면 원합니다. 네. 수요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수요가 있다면 네.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오면서 대학교 방송국 들어가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그 꿈을. 네, 제가 한 가지 꿈을 이렇게 오래 꾼 적은 처음이다.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어요. 아나운서의 꿈을 살짝 접었던 적이 있어요. 왜죠? 언제? 네, 그게 군대 즈음 그 시기에 왜냐면 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문이고 경쟁률도 너무 세니까 맞아요. 좀 현실적으로 살자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래 복학하고 내가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해서 제가 또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아트 디렉터를 오. 해보자 꿈을 살짝 꿨다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죠?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라는 꿈을. 네. 그게 사실 꿈을 갖는 게 저는 되게 좀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그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그죠. 응. 있으세요? 저 있죠. 오. 저는 저도 이제 방송국을 네. 하고 나서 꿈을 찾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다양한 꿈을 꿨죠. 저도 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저도 한 번 그때 한 약 일주일간 아나운서를 꿈꾼 적도 오. 있어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춤추는 걸 좋아했어서 아예 그쪽으로 가볼까 했지만 거기는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좀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네. 현실적인 벽에 그쵸. 부딪히고
아 무슨 끼냐 이 정도 끼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러면서 속상해. 공감을 잘해주시네. 그래서 이제 좀 접었다가 방송국에 들어와서 그 PD로서 방송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을 하는데 거기서 제 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다. 여기서 나의 그 숨겨놓은 힘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지금도 PD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네. 방송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를 섭외할 순위로 만약 되신다면 네. 한번 어떤 써보도록. 프로그램이든 괜찮으신가요? 다 맞춰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막 버라이어티 이런 것도 아유, 가서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그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사가 제공이 되는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밥을 든든하게 먹여주는 프로그램. 밥차가 와야 되는. 그렇죠. 돈을 준다면야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전공이 건축공학과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아나운서라는 꿈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전공과는 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런 게 힘들 때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죠? 네, 방송 일단 아나운서 직업이라는 특성상 보통 신문 방송사 신방과 가야 그쵸.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컴과 가야 아나운서 한다들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말씀도 들어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재미없게 본대요. 너무 뻔해서? 네, 뻔해서.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건축공학과 했던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간 여기서 배워놨던 지식이 언젠간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중에 정말 집을 짓는다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물리를 지금 3수강을 해야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공 지식이 있으실까요? 물론 그런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우상이라서. 물론 그런 전공 말고 네. 교양 지식 뭐 물리라든가 기본 교양 있잖아요. 화학, 수학 이 기반이 돼서 전공을 쌓는 건 맞지만 네. 이런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짠짠한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괜찮을까요? 그게 살기가. 불안하겠죠. 네. 그럼에도 좋다. 네. 그럼에도 나는 모래 위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행복을 또 찾는 거죠 그 속에서. 그렇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네. 전공과 진로가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나 후회나 고민은 없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한 번도. 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음.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길에서의 경험과 음. 선택들은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제가 그 게리라고 리쌍의 게리 있잖아요. 게리. 네. 그분이 원래 복싱을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셨죠? 네. 근데 어디서 제가 봤나 했는데 그 복싱을 했던 게 누가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런닝맨에서 그만큼 열심히 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지금 건축 뭐 아니면 내가 따르게 했던 활동들이 언젠간 도움이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지만 가끔은 최선을 못할 때도 있지만 괜찮다. 괜찮다. 그럼에도 살아가자. 음. 꾸준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전공과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근데 사실 대학교에 오면은 가장 작게 만나는 집단이 학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단 처음으로. 네. 근데 학과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꿈이 이쪽에 있어서 그죠, 그 그죠.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주눅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들이라고 하면 너무 친구들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네. 동기들이 저를 때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너는 되게 대학생을 재밌게 한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의미 같은데? 그 그래요? 학교를 잘 안 나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래서 전공 수업 가면은 네. 약간 이거 뭐야 연예인이다 이러고 막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댓글 달아줄 거예요. 친구 기억나지? 그때 저기 캠퍼스래. 이름도 기억 안 난다. 큐브, 테크노 큐브. 네. 테크노 큐브에서 듣는 전공 과목이었는데 네. 제가 들어가면
연예인이다. 그래요. 왜냐면 사실 학과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살짝 전설의 포켓몬처럼 그죠. 잠깐 네. 등장을 해주고 수업 때만 잠깐 비쳤다가 또 사라지고. 네. 바쁘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전공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뭐 후회나 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됐다. 좋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전공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 블로그 이름이기도 한데 네. Do it. Just do it. 예. 그냥 해라. 음. 예요. 이게 제가 이 Do it 해라를 제 이걸로 삼게 된 계기가 장기하 씨가 가장 최근에 냈던 건가? 해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해라는 곡이죠. 그 곡의 가사 중에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가사가 있는데 네.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좀 미리 준비를 해오시지. 했죠. 까먹으셨나요? 아 그죠. 외우진 못하죠. 아, 이게 네. 가사가 진짜 간단해요. 네. 했어? 해봤어? 아, 할 거야? 제가 이 할 노래를 거면 알아요. 하죠. 알죠. 왜 알지? 유명한 노래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라는 음. 가사. 그리고 마지막에 하려면 했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할 걸 그랬네 할 거기는 한 건데 한 적도 있는데 할려다 말았는데 할 바에야 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맞아요. 핑계거리들이잖아요. 변명이죠. 네, 변명들을 막 나열한 다음에 그렇게 할 바에야 해라. 그냥 해라. 네. 때론 그냥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저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맞아요. 많이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 올해 목표가 네. 움직이자였어요. 오. 움직이자는 뭐 생각이든 행동이든 움직이자. 어떻게든. 왜냐면 사람이 계속 그 편안한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안주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계속 편안한 걸 찾으려고 하고 사실 작년이 저한테 되게 편안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 발전을 해보자. 그래서 무슨 기회가 생기면 아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기보다는 먼저 하고 생각하자. 그죠. 왜냐면 보통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도 붙이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뭐 똥을 싸도 박수 받는다고 하잖아요. 유명해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똥 안 살게요. 네. 아무튼 집에서 싸세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 왜 똥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네. 해라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갖고 있는 건데 잘해야 된다는 욕심이 사실 커요. 그쵸. 뭔가를 하기 전에 이뤄내야 된다. 나는 이걸로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거나 인정욕이나 증명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전을 망설이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해보자 얘 심리인 거죠. 내가 못하든 잘하든 일단 해보자. 안 해보면 모르니까 내가 맞아. 이걸 잘하나 못하나.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봅니다. 그게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해이해졌다 할 땐 바로 노래 듣고 아 바로 네. 해봤어? 이렇게? 해봤어? 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CCM 활동을 네. 하시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그죠. 좀 여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여행 갔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아리조나에서는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오, 네. 근데 한인분들인데 근데 자녀가 3명이셔요. 남자만 셋. 되게 저보다 어린데 또 첫째는 미국에서 래퍼로 활동하는 친구예요. 네. 네,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애플 뮤직에도 치면 나옵니다. 오. 네. 로이스라고 보고 있지 이 친구야. 네. 뭐 전할 말씀이 많으시네요, 오늘. 자꾸 카메라랑 눈이 마주 이게 습관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도 있고 막내가 있었는데 홈스테이 기간에는 막내가 일단은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도 엄청 똥똥하고 야무지고 귀여워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네. 또 마침 집에 미국 집들 보면 뒷마당 있잖아요. 맞아요. 가서 축구했어요. 그 친구랑 작은 골대가 있어서 네. 그럼 너무 즐겁게 하고 다 이기셨죠?
좀 바득바득 안 봐주시잖아요. 바득바득. 제가 그러니까. 골키퍼를 했어요. 아 다행이네. 다 막았죠. 네. 그리고 놀렸죠. 못한다고. 한국말로 놀리나요? 한국말 해요. 잘해요. 진짜요? 네. 아 한인분이라고 네, 했구나. 아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놀아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토트넘 손흥민 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한국 가서 토트넘 보고 싶. 한국 가서 토트넘? 아무튼 토트넘 경기 보고 싶다고 막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짐을 싸고 잠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침대 위에 토트넘 유니폼을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인 받아달라고? 아니 이렇게 낭만이. 아 선물이야. 네. 근데 그 유니폼이 그 친구가 입던 거예요. 즐겨 입던 거 평소에. 어. 그래서 옷이 엄청 꾀재재해요. 막 물감도 묻어 있고 어. 음식물도 묻어 있고 살짝 찢어지고 실밥 나오고 막 그래요. 빨래 해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알았어 미안해요. 안 끼어들게. 그 옷을 이렇게 살포시 두고 부끄러워서 또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봐라. 아, 이게 무섭게 하진 않았고 착하게. 이거 뭐냐 이거 뭐야 했더니 선물이라고 준다고. 그래서 제가 사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사인도 받아놨어요. 그 친구 사인을? 네.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진짜 순수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순수한 사랑이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선물할 때 아무리 좋은 거를 주더라도 이게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할까? 맞아. 아니면 이게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을까? 그치. 를 엄청 걱정하고 하잖아요. 아무리 맞아. 좋은 마음이어도 선물을 할 때.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단순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선물하는 게 맞다. 를 주고 그냥 바로 주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니까. 사랑을. 사랑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를 줄 수 있는 게 사랑이구나. 네, 깨달으셨네.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통달을 하셨어. 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러니까요. 된다. 네. 저도 그 말을 사실 항상 마음에 새겨요. 왜냐면은 그 아이는 다 눈높이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더 많이 보이잖아. 위의 세상이. 그러면은 새로운 게 보이기도 할 거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자주 좀 상기를 시키는 편인데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죠. 갑자기.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물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그 토트넘 유니폼.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소중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 마음이 그 선물의 주된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기 쉽지 않죠. 언제부턴가 실용적인 거를 그쵸. 찾게 필요한 되고 거. 필요한 거.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학 5천 마리도 안 접잖아요. 그쵸. 네. 안 접죠. 안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사실 어릴 때나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음. 그 소중한 마음, 네. 소중한 사랑. 네. 좋네요. 그죠. 저는 사실 여행에 가서 뭐 인상 깊은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보통은 뭐 좀 말이 안 통했다거나 안 통해서 곤란했다거나 아니면 말이 잘못 통해서 재밌었다거나 뭐 언어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또 그 인간의 좀 마음을 진심을 느끼고 오셨네요. 저도 거기서 그걸 느낄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좀 남들의 경험을 마음껏 부러워해요. 오. 왜냐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험이 만약에 본인한테처럼 그렇게 인상 깊은 경험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저는 그걸 좀 부러워합니다. 간접 경험을 그럼 하시는. 그쵸? 오. 조금 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까지의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왜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을 못했을까? 아.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그럼 나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배우는 게 많아요. 좋네요. 저한테 배우셨죠 지금? 네. 배우세요. 간접 경험.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쵸. 내 경험인 것처럼. 오. 알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나에게 인상 깊은 아. 남의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기서 쓰실 건가요? 네. 오. 저 써먹어야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네,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줘야겠어. 그렇죠. 좋네요. 그때 작년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들은 걸로는 음흠. 너목보에도 도전을 하셨었고 네.
그 서울과기대 저희 그 인스타에 올라가는 홍이삭 그 노래 그죠. 커버하는 그 영상 기대해. 네. 그것도 올리시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은 정말 많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네. 마음껏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건 많죠. 그냥 지금 당장은 없는데 생길 게 분명해요. 네. 확신하세요? 네, 생길 거예요. 두려우세요? 아니요, 기대돼요. 아, 기대돼요? 또 어떤 게 하고 싶어질까. 최근에 또 히든싱어를 모집하더라고요. JTBC를 보고 있는데 아래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네, 히든싱어 출연진을 모집합니다 해서 내가 모창은 좀 힘든데 해서 이건 포기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다 해보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그 인상 깊었던 경험을 좀 말해주신다면 어떤 일단 게 있을까요? 얘기해 주셨던 너목보 또 야심차게 지원해 봤다가 네. 메일 답장도 안 왔고요. 메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영상 노래 부르는 영상 2개랑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자기소개서? 자소서처럼 문항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올 때 어떤 땡땡땡으로 소개하고 싶냐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귀찮아서 대충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실패하기도 했고 기대해 과기대에서 네. 진행했던 유튜브 출연도 했는데 결국 1등을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과기대에서 네. 라이브를 촬영해 준다 해가지고 또 뭐가 있었어요. 공모전이 네. 유튜브에. 그것도 올라갔다가 대차게 실패했죠. 그리고 또 축제 무대에 너무 서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축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야심차게 재작년 1학기 때 축제를 위해 또 그때 혼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지원을 했었어요. 대차게 실패했죠. 네. 떨어지고. 네. 그래도 작년 무대에는 올라가셨죠. 그죠. 그래서 동아리 횃불제. 그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쵸. 동일하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한 건데 그때는 혼자였을 때 떨어졌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모아서 밴드로 결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래도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뭔가 그 무대 구성을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개선을 하려고 하시네요.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실패를 했으면 분명히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좌절이 그렇게 오래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거든요. 매일 다른 사람. 네, 사실 오늘 그러면 성수 17 지금 그죠. 미키 17처럼 한 네. 성수 지금 태어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지금 26살이니까 계산하면 네, 계산해 주시겠죠? 네, 자막으로 나갈 나가고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성수 몇 번째 정도 와 있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매번 새로 태어나느라. 근데 저는 그게 제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뒤끝이 없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고 정말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한번 되물어본 겁니다. 네, 아닙니다. 뒤끝이 없고 그리고 걱정도 크게 오래 안 가고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는 좀 이 해결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너는 지금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죠. 네. 너는 왜 이렇게 태평하냐 나만 힘들어? 이렇게 왜 그러세요?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하시나 봐요. 그런 안 맞는 성향이 있으면 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맞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항상 많으셨는데 네. 그런 건 보통 어떻게 찾으시나요? 뭐 이제 꿈이든 아니면 취미든 찾는 그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단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보는 편이에요. 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던가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친구들이 봤을 때 잘할 것 같은 거는 진짜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듣는 뭔가 열린 마음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픈마인드? 네. 그렇죠. 중요한 것 같네요. 네.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다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용기가 없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틀을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이제 틀을 깨기 위한 용도 중 하나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음. 될 수도 있고. 말을 듣자. 좋네요. 네.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 사람들한테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틀을 깰 필요가 있다. 틀을 깨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이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좋네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본인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될까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네.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 인생 최종 목표는 까방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까방권이 뭐죠?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인데 응. 보통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응. 어디 한 경기에서 엄청 잘했어요. 응. 뭐 올림픽에서 진짜 큰 공헌을 했어. 근데 다음 올림픽에서 잘 못했어. 응.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그래 그때 잘한 거 있으니까 까지 말고 한번 좀 참자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유재석 그런 대스타들이 사실 사람들 잘 안 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평소 잘하니까. 잘했던 모습이 있고 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아니까. 응.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까임 방지권을 얻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소 행동이 중요해야 되고 맞아요. 그 사람 자체의 선함이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그렇죠. 내가 이렇게 A라고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A를 A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까임 방지권, 까방권. 그죠? 요즘 사실 사회가 억가라고 하죠. 그죠. 억지로 깐다. 네, 억까. 그게 너무 난무해요. 맞아요. 비난이 많죠. 뭐 악플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꿈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대중들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참 큰 걱정이긴 해요. 음. 그래서 든 생각이 까방권이고 그렇습니다. 네, 평소 행실을 그죠. 잘 관리해서 네, 까방권을 얻는 것이 네. 인생 최종 목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모두에게 좀 신뢰를 받고 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죠, 당연히. 모두가 날 좋아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재밌는 오,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더 깊은 주제에서 나와서 네, 먼저 밸런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죠? 네, 자, 드릴게요. 네. 너목보에 실력자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음치라고 오해하기.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이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수군대기. 네. vs 쇼미더머니 디스전에서 통편집을 당해서 상대가 디스한 것만 나가서 아무도 몰랐던 내 치부 다 들키기. 선택해보시겠어요? 더 좋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더 최악을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더 좋은 거 고를게요. 네. 좋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 음. 저는 전자. 너목보에 나갔는데 실력자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음치인 줄 알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TV에 나갔잖아요. 아. 네, 통편집은 TV에도 못 나갔잖아. 남는 게 없잖아. 네, 남는 게 없이 그냥 사람들이 내 치부만 알게 됐잖아. 그쵸? 네, 근데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음. 내 모습은 비쳤으니까. TV에. 네. 물론 다들 좋은 반응은 아니겠죠. 그쵸. 실력자라고 앉혀놨는데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을 망쳤다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잖아. 죄송하게 됐지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네, 해명 영상도 올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전 전자. 근데 쇼미더머니 디스전을 통한 디스가 네.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사실 그게. 이 사람이 막 지어내서 디스하는 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짓이라고 믿을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좀 치부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니 사랑받는 게 목표라고 네. 하시잖아요. 미움받을 용기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 책을 읽으셔야겠어요. 그니까요. 저도 그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은 너목보의 실력자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음치라고 오해하는 게 낫다. 그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좀 많은데 재밌는 이야기가 차근차근 해보자면 우선 일단 물리를 네. 3수강을 아. 하셔야 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속상한 얘기예요? 저희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겁니다. 네. 그 물리 튜터님이 제일 속상하시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 가르쳤나 싶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한 퀴즈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물리 퀴즈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우 주여. 어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끼리 풀어봤는데 그 이제 고등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고등학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 대학교 1학년 학생도 풀었습니다. 1학년도 아직 머리가 바싹바싹해서 2학년도 풀었어요. 해보죠 뭐. 네.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퀴즈 유퀴즈 안 합니다. 예스라고 하셔요. 예스. 네. 유퀴즈 예스. 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은 A. 속력, B. 변위, C. 가속도, D. 힘. 문제를 한 번만 천천히 다시 주실래요? 네, 다시 또박또박 네.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다음 말해도 될까요? 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은 그 선지를 다시 드릴까요? 아니요. t제곱. 시간 제곱이면 t제곱인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시간은 t니까요. t제곱. t제곱. 보기를 주세요. 아, 네. 네.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A. 속력, B. 변위, 변인 C. 아니에요. 가속도, D. 힘. 1번 아니면 3번 이라고 정답을 생각을 외치고 합니다. 속력 아니면 불러주시면 됩니다. 가속력이요? 가속도. 속도 아니면 가속도. 속력 아니면 아, 근데 이 속도랑 속력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속력이에요, 그렇죠. 속도예요? 방향이 있음이 네. 없음. 속력이에요, 속도예요? 속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기가 1번이 속력이에요. 속력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A. 속력. 아, 그러면 3번 가속도로 하겠습니다. 가속도. 예. 정답은 B. 변위입니다. 네, 변위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외치셨는데 이래서 물리 3수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기초 지식 정도는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미지도 좋은 거죠. 그래요. 괜찮으신 거죠? 맞아요. 헷갈렸어요. 잠깐 헷갈렸어요. 네. 절대 아니다라고. 네. 2분의 1 a제곱. 아, 이건 뭐. 비슷한데? 그죠? 제 공식 막 2분의 1 a제곱. A에는 제곱이 붙지 않아요. 2분의 1 a v 제곱. 아니요. 넘어갑시다. 네. 네. 꼭 물리를 네. 잘 수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올해 2학기에 물리 2 실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2호학번 신입생 친구들이랑 수강을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가장 이거를 보고 있는 2호학번 신입생 친구들 나와 함께 조가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 퀴즈를 계기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실지. 그 2학번 친구들에게 좀 위해서. 멋있는 선배도 돼야 되고 이제 거의 튜터님이랑 나이가 동갑이지 않나요?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되게 다이나믹하게 다니셨는데 네. 그 다니면서 재밌었던 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동아리를 일단 최근에 밴드 동아리를 작년에 들어가서 4학년에 밴드 동아리를 들어가서 활동을 1년 바짝 했었고 그레이무드인가요? 맞습니다. 그레이무드 들어가서 드럼 치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네. 최근에 우리 대학교 치어리딩 동아리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제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회수 잘 나왔더라고요. 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그 치어리딩의 시초가 저예요. 이게 진짜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우기세요? 아니 이게 한때 코로나가 한창 있었죠. 네. 그게
20년도였을 겁니다. 저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네. 쭉 이어졌죠. 그때 여름이었어요. 음. 여름방학에 가동아리로 응. 친구가 치어리딩 동아리를 만들 건데 응.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어. 해서 남자인 친구가? 아니, 여자인 친구가 오. 그래서 3명이서 그 친구를 필두로 그 친구의 또 아는 분 그리고 나까 저까지 해서 3명이서 치어리딩 동아리 가동아리 신청을 했어요. 학교에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배워서 응. 개강을 하면은 이제 정식 모집을 하고 응. 알려주자 우리가. 응. 그래서 실제로 저기 남양주에 있는 어. 치어리딩 센터에 가서 배웠어요. 동작을? 네, 그대의 개랑 오. 그리고 또 유명한 또 응원곡이 하나 있는데 네. 2곡을 연습해서 제가 영상도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네. 네, 보내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 마스크 끼고 숨도 못 쉬겠는데 어. 일주일에 막 2-3번씩 가가지고 격하잖아요, 동작이. 옷 다 젖고 진짜. 어. 근데 너무 잘 하니까 어.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네. 거기 분들이 그냥 같이 하자. 군대 가지 말고 오. 같이 들어와서 캐스팅까지? 해라라고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그 팀이랑 같이 응. 대회도 경험으로 같이 나가자. 이번에 그럼 같이 나가보자. 어. 그래서 나가기로 했었어요. 옷도 맞추려고 했었고. 네. 그 쫄쫄이 옷이거든요. 단복. 네, 진짜 입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입고 응. 이렇게 사람 드는 것까지. 그쵸. 그것까지 연습을 했어요. 네. 이렇게 막 올리고. 고난이도 기술까지. 근데 그때 막 코로나가 막 심해져서 더 아. 심해져서 대회가 취소됐어요. 아, 그 대회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게 무산됐죠 그냥. 그냥 없어진 거구나. 네. 우리 학교 응원단이. 그때 사실 생겼으면은 음.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우신가요? 아쉽죠. 그럼 그때 응원단이 계속 되었다면 네. 본인의 꿈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저기 두산이나 그런 데 가서 좀 열심히 으쌰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춤추고 네, 사람 들고 그죠. 돌리고. 왜냐면 저 춤추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러면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아니에요. 춤을 한번 보고 가고 어.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좀 조정을 해서 뭐 요즘 좀 빠진 춤이 있으신가요? 요즘 빠진 춤은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네. 그 시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유튜브에 챌린지 막 응. 검색해보고 했는데 요즘 좀 많잖아요. 뭐 라이크 제니. 그거 너무 어렵던데요? 어렵죠. 그거 못하겠어요. 아, 괜히 그건 안 돼요? 괜히 그거 했다가 저 뭐냐 할 것 같아서 그건 안 했고요. 네. 그냥 뭐 하신다면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전에 투어버스 활동하셨던 그렇죠. 걸로 해도 되고. 이거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춤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레드벨벳의 큰 팬이라서 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춤을 잘 추거든요. 아, 예, 그거 그거 봐도 될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일어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할까요? 네, 노래를 틀어드려야겠죠? 빨간 맛으로 준비해드리면 예. 될까요? 하이라이트? 네, 후렴구만.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 그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네. 추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떨리네요. 바로 네. 후렴구로. 알겠습니다. 바로 후렴으로 하이라이트로. 좀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네. 그러면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발재간이. 네, 상체 위주의 춤이 아니라 하체 위주였네요. 그랬네요. 기타도 시키나요? 이렇게 화려한 춤까지 보고 났으니까 네. 그와 세트인 노래를 빼먹을 순 없겠죠. 아주 오늘 날을 잡으셨네요. 네, 뽕을 뽑아야 되니까요. 아유,
아니 왜냐면 네. 그 본인 무대도 올라가셨잖아요. 축제 아, 무대도. 그죠, 작년에. 네. 근데 신입생분들은 그 무대를 모르니까.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그치만 저희도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한 번 더 보여주면 어떨까? 마침 또 저기 기타가 있고. 그쵸, 네, 마침. 마침 또 세팅이 준비가 되어 돼 있고. 너무 좋죠.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축제를 마지막으로 기타를 안 쳤거든요. 어머, 기타 은퇴했는데 누구 맘대로. 유종의 미를 딱 걷어가지고 기타 은퇴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그 노래 유튜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극성 거기에 다 소리? 올라가 있어요. 근데 왜 기타를 은퇴하셨죠? 원래는 취지는 네. 반주도 내가 만들어서 하자 야, 오. 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MR을 MR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링크를 남기며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연습 좀 할게요. 네. 노래 제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알겠어요? 네. 해보세요. 박수로 좀. 박수. 같이 불러주세요. 후렴구부터 갑니다. 봄바람 원, 투. 뭐지? 봄바람 휘날리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후 둘이 걸어요. 오케이. 갑니다. 원, 투.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한 번 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둘이 걸어요. 오예. 박수. 좋네요. 좋네요. 네, 아니, 봄에 어울리는 선곡까지 감사합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준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갖다 놓고 올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런 사람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바로 계란의 고민을 적고 그걸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혹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한 학기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올해 2학기 복학을 해서 길었습니다. 참. 그쵸. 또래보다 대학 생활을 어쩌다 보니까 5학년까지 네. 하게 돼 4년제 대학교를 5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잘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대학 생활의 마무리. 네, 그게 제 고민입니다.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어머 예뻐라. 집중을. 네, 네. 대학 생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한번 계란에 적어볼까요? 네. 네, 한번 여기 계란에 펜으로 근데 이거 인체해 무해. 할 겁니다. 네, 쓰겠습니다. 썼는데 그러면은 오늘이 또 마지막 화잖아요. 아, 그쵸. 네, 삶은 계란 마지막 화. 삶은 계란의 주인으로서 음. 호스트로서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마침 계란이 하나 더 있길래. 아, 좋죠. 네. 제가 하는 고민 좀 색다르네요. 제가 항상 고민을 여쭤보는 입장이었는데 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시간을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뭐 어떻게? 뭐 이제 쉽게 예상하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23살입니다. 아직 어리네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막 태어났어요. 제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회는 저에게 졸업을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하진 않았죠. 그냥 네. 흘러가는 흐름인 거지. 근데 제가 거기에 탑승한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게 나는 아직 어려. 좀 여유를 가져도 돼. 하는데 그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든 여유를 가져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조급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평정심을 찾는 게 요즘의 고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란에 대학 마무리라고 네. 네, 좀 예쁜 글씨체로 그죠. 또박또박 네.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고민을 적은 이유를 음. 한번 말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의 대학 생활이 끝이 나니까 아무래도 학창 시절로 따지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보통은 이제 초등학교 6년, 중고 3년, 그리고 12년에 대학교 4년까지 보통은 다양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6년이잖아요. 그쵸. 저는 17년이 됐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의지로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어디에 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쵸, 이 맞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는 학교 탈출이 꿈이잖아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맞아요. 학탈. 근데 막상 이제 탈출할 때가 오니까 걱정인 거죠. 내가 과연 탈출할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탈출을 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순간들입니다. 막상 이제 하려니. 네.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그러면 그 학교의 울타리를 좀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을 학교로 두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사실 학교는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걸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난 그냥 아직 학생이다.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항상 그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 오늘 만나는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아니면 뭐 길 가다 만난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죠, 맞죠. 좋은 좋죠. 해결책을 또 주셨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울타리 어쨌든 그 학교를 졸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도움이 되어서. 네. 저한테도 필요한 말이긴 해요. 그죠. 또 그쵸. 마찬가지로 올해 딱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계시니까. 그렇죠. 4학년. 그죠. 같은 5학년, 4학년. 네. 같은 졸업 예정자로서. 네. 맞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에게도 필요한 얘기일 거예요, 사실. 맞아요. 다들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취업도 어렵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취업을 목표로 대학교를 가니까 1차적으로 그게 큰 문제죠. 그렇다고 취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거기 가면 그 나름의 고민과 음. 걱정들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요. 저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그 순간에 맞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너무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에버랜드를 갔는데 중학생 애들이 네. 너무 어른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아. 행동도 어른처럼 하려고 하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음. 근데 우리도 어쩌면 그냥 대학생이면 아. 대학생답게 어. 좀 더 편하게 지내도 되고 좀 더 편하게 하고 맞아. 싶은 거 좀 더 해도 되고 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도 우리 나이에 맞게 살아가자.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3살답게. 그게 뭐야? 그러니까 20대답게. 뭐, 20대는 저는 도전 응.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여름 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좀 더 자유롭게. 좋습니다. 네. 뭐 누군가는 추운 겨울에 20대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마저도 좀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소중하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계란을 한번 깨보고 네. 저희의 고민도 같이 한번 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계란을 이 망치로 어머, 한번 귀여워. 깨주시겠어요? 제 거 깨야 되죠? 아무래도요. 그죠? 제 고민은 그죠? 제가 깨겠습니다. 제 고민이니까. 그럼
계란을 하나 둘 셋 하면 네.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립감이 좋네요. 살살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부서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깼는데 그래도 혜정님도 오늘 고민을 작성해 주셨으니까 이 여유, 조급함, 시간에 대한 고민을 파괴 한번. 파괴 깨는 거. 예. 깨보겠습니다. 코너에 맞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멋있게 힘차게 이 고민을 깨트리겠다라는 네. 굳은 다짐으로 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유상수 씨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은 재미 가득가득입니다. 네. 재미가 가득가득해요. 제가 뭐 때로는 재미를 찾아갈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재미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러한 소소한 재미들이 모여서 제 삶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재미 가득가득, 웃음 보장, 재미 팡팡, 웃음 팡팡. 예. 지금까지 저희 삶은 계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